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시죠. 네, 소개하세요. 네. 눈치로 번역을 하고 있는, 엉터리 번역을 하고 있는 김정기입니다. 네, 장사치의 눈으로 한문을 파고 있는 남정훈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읽는 시장의 철학자 원진아입니다. 네. 어우, 소개가 재밌죠? 자, 오늘은 맹자 양형 맞죠? 양형하의 9번째 위거실장을 감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고요. 맹자견 제선왕활. 근데 이 위자에다가 견자라고 써놨네요. 네. 모두 그렇게 써놨네? 네, 원래 견이 맞나 봐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한문대기 보니 이게 출입이 많은 글자가 많이 어자도 많고 바뀐 것도 많은 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가 많은 책을 이렇게 텍스트로 정한 거는 항상 교감과 정본어에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하라는 큰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걸 한 거죠? 아니 뭐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그냥 같고. 책이 원래 그런 네, 잘못 맹자가 제선왕을 보고 말하기를 위거실즉 필사 공사구 대목 공사득 대목 즉 왕희이위 능승기임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위거실즉 거실이 뭐야? 큰 집? 빌딩이죠. 아, 빌딩. 네, 그 당시로는 이제 뭐 몇 층 다락집이겠죠. 이 큰 집이 감옥을 큰 집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아니야? 동부 무슨 뭐 감옥 공실이겠죠. 큰 궁궐. 궁궐이군요. 큰 궁궐을 근데 위 짓다면 뭐 건립할 건자라든지 하다못해 설립자도 안 쓰고 그냥 위자로 썼어요. 아, 여기가 뭐냐면 네. 그 궁과 실은 모두 선진 시대에는 일반 가옥을 의미했다라고 나오네요. 근데 큰 집이에요. 큰 집이네요. 큰 가옥. 네. 좀 큰 집을 위할 때, 그러니까 지을 때, 큰 집을 지을 때는 필사 공사, 반드시 공사로 하여금 대목을 구하게 하여. 대목은 큰 나무네요. 그러니까 대들보감 큰 나무를 구하게 해서 하는데 공사득 대목. 공사가 근데 뭐야? 대목수인가 도목수? 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공사가 스승사자 썼어요. 공사의 스승이네. 근데 이건 이제 그때 스승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거 관직이죠. 이게 관직이에요? 네, 관직입니다. 이게 사공. 네. 대목장, 뭐 관직명이죠. 이게. 관직명? 네. 그럼 우리 현대 그 관료 체계를 보면 뭐야? 건설부가 있으면 없나? 어쨌든 뭐 그 담당 국토건설. 공사가 큰 나무를 얻으면 왕희이위 능승기임이냐. 왕이 기뻐한다. 뭐라고 여기면서 능히 그 임무를 잘 이겼다고, 잘 감당했다고 여기고 기뻐한다 이런 거예요. 왕이 기뻐하면서 공사가 그 임무를 잘 견뎠다고, 잘 감당해냈다고 여긴다. 그런 뜻인가요, 이거? 아닌가? 뭔 뜻이에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푸는데 저는 여기서 이게 임은 이제 임무라고 생각해서 그 임무를 맡을만하다, 짊어질만하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나무가 능승기임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무게가 중량을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다. 그때는 중자를 썼겠구나. 기중야 이렇게 했겠구나. 그래서 제가 잘못 봤네요. 헷갈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대목을 구했으니까 기뻐하잖아요. 그 대목이 그 집에 그 대들보가 그 지붕의 무게를 감당하겠다라고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생각하고 이 공사가 나무를 구하는 임무를 잘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나무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무라는 게 그 뒷구절을 보면 좀 나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차기 소지즉
왕노 이위 불승기임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깎아가지고 작게 만들면 그 무게 못 이기겠는데? 에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네. 능자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다음은 장인이 차기 소지 장인이 깎아서 그것을 작게 만들면 왕노 이위 불승기임의 왕이 노한다. 왜? 그 인물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소위 장인이 잘못 자기 책임을 하지 못해서 화낸다. 이건 안 돼요. 어느 게 맞는 거야? 나무를 보는 거에 맞는 거예요. 공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그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공사는 그 매니저잖아요. 이 감독하는 관리고 장인은 그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잘못하면 그 일을 맡기만 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로 본다고요? 이제 앞에로 보면은 그 공사이겠죠. 능승기임의 주체가 공사로 본다. 네. 그리고 불승기임의 주체도 공사인 거죠. 그때도 공사? 그땐 장인 아닌가? 장인은 밑에 있는 장인한테는 그 도와주는 임무를 거야. 맡기는 게 아니죠. 네. 집은 건축사에 다 그냥 건축사를 보고 맡기는 거지. 거기서 일하는 뭐 도배장이니 벽돌공이니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 아니죠. 목수를 보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체 도목수한테 맡기는 거지. 그거는 책임이 그런 거지만 쫄병이 잘못해도 책임은 장교가 진다 그런 관점이지만 네, 그렇죠. 여기서는 장인은 장인 나름대로의 또 잘 깎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걸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봤을 때 나무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두 가지 관점이. 근데 이제 저로 보면은 이제 아들한테 야 좀 큰 나무 좀 주워와봐 뗄감하게 그랬는데 뗄감을 정말 하룻밤 뜨끈뜨끈하게 불 뗄 정도로 잘 주워왔어요. 그러면 어유 잘 주워왔어 수고했어. 애를 칭찬하지. 아유 이 나무가 훌륭해 불을 뜨끈뜨끈하게 너 나무 타서 잘 해줄 거야. 나무를 칭찬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사람이 왜 대목을 구하느냐? 그만큼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나무를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노하느냐? 이거 작게 만들어 버리면 무게를 감당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까 무거운 중자 얘기하셨지만 그럴 경우에 목재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쓸까? 그 무게 하중을 잘 버틴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승기임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다고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 두보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비녀가 그때 승자를 쓰거든요. 비녀가 그 뭐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 승자를 써요. 예. 그 두보의 시에 그게 있어서 그게 좀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이 무엇을 이기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승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이런 이면사 할 때 그 능을 쓰지 승을 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승자를 아니요 저기 옛날 글에 보면 저는 이런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할 때 이 승자 써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어떤 그 마음도 하나의 객관적인 그 사물이거든요. 황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금 그 종훈이 형이 말한 대로 그 두보의 시에 근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발불성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머리 숱이 없어가지고 빛을 할 그게 빈혈을 갑니다. 그런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하세요. 끝까지 읽고 다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좀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뭔가 있나 봐요. 아니, 장사치의 눈으로 보다 그것도 보니까. 꽤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호미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자기가 옳다는 거를 억측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네. 이게 저의 사고방식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네. 자 계속 보면 부인 유의학지 장이 욕행지 왕왈 고사 여소하기 종아즉 하여 부인이에요? 누구의 부인이지? 그게 아닌가요? 그 부인은 아니에요. 그러면 대저 사람이 어려서는 그걸 배우고 커서는 장성해서는 그것을 행하려 시행하려 하는데 왕이 말하기를 우선 네가 배운 바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봉창 뚫는 거죠 그냥. 네?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왔지? 한번 더 읽어봐야지 나오나. 네. 그러게요. 금유 바고거차 이런 게 금유 어차 이런 건 이제 예문을 두는 거잖아요. 그 구절이건 얘기. 지금 여기에 네. 바곡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 있는데 바곡은 뭐야 바곡? 오의 원석이죠. 네. 맞아요. 오배 원석. 옥의 원석. 네. 그러니까 옥덩어리 원석 덩어리가 옥원석 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자. 수만일 필사 옥인 조탁지. 네, 여기 만일 우리 김만일 선생님. 갑자기 김만일 선생님이 왜 나오지? 비록 김만일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네. 오기는 시켜서 있다면 만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옥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탁하게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제 법에 보석 원석이 있더라도 이게 가공한다는 거죠. 깎고 담고 다이아몬드도 이제 깎아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만들고 옥도 깎아서 이렇게 옥 모양을 만들죠. 그러니까 오기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바국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왕이 스스로 함부로 이렇게 막 지 맘대로 쪼거나 아니면 지가 왕이 이렇게 깎으셔 저렇게 깎으셔 오기인을 시키지 않고 오기인으로 하여금 순수한 오기인의 전문가적 안목으로 그것을 가공하게 한다 이런 뜻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바곡이 있는데 비록 만일의 가치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마늘이 만일의 네, 가치예요. 네, 그게 수량인 줄 알았지. 만일의 가치가 나는 거를 오기를 시켜서 그걸 쪼고 가공하게 한다. 근데 그 다음 게 자기가 하고 싶던 말인 거죠 지금. 지어치국. 지어치국가. 국가를 다스림에 이르러서는 즉 왈 고사 여소하기 종화 즉 하이이어 교옥인 조타국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는 그건 말을 한다 그죠? 우선 네가 배운 것을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한다면 꼭 한이로 해야 되는 한이 하이 어째서 다르냐 무엇과 어째서 다르게 하는가 옥인으로 하여금 옥을 조탁하게 하는 것과 다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뭔 말을 한 거지 뭐 큰 집을 짓다가 뭐 나무를 깎다가 사람이 여기가 세 달락이죠. 집 짓는 이야기, 옥 다듬는 이야기, 나라 다스리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라고 보면은 이제 인물을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어요. 전문가한테 맡겨라.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보면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나한테 국가 다스린 건 물어라. 그렇죠. 괜히 나한테 너 뭐 인의 주장하지 말고 이익만 쫓아라. 이렇게 그렇게 내 말을 들어라고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는 얘기를 이런 비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를 가지고 먼저 토론을 해보면 집 지을 때는
봉사하는 도목수나 장인에게 시킬 거고 일임을 다 할 거란 말이에요. 큰 집을 지어주쇼 하고 뭐 부엌은 여기, 거실은 여기, 마루는 여기, 안방은 여기 이런 대체적인 요구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옥을 깎을 때는 전적으로 가공화 다이아몬드 깎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제대로만 추출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건 당신이 전적으로 해. 이렇게 하는데 유독 나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나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운 전문 행정가에게 다 맡기지 않고 왜 그건 그렇게 참견을 하냐 이거잖아요. 글쎄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그 제선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는데. 네. 근데 떡하니 뭐 좀 안다는 맹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차이가 났겠죠. 다툼이 있었겠지.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를 그러면 한 이거는 같아요. 오히려 제선왕이 맹자한테 할 말인데 맹자가 제선왕한테 한 말인 것 같네. 제선왕이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나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왜 맹자 네가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할 수 있는 말을 맹자가 먼저 한 걸로. 그렇죠. 제선왕은 이 말에 설득이 안 되겠다. 네, 좀 물론 넌 자기한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맹자 관점에서는 네가 나라만 가지고 있지. 옥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못 깎는 거 배웠냐? 그렇지.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경쟁이 있어요. 제선왕은 경쟁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거의 없다고 볼 정도고 있다고 해도 형제 몇 명 안에서 이제 자기가 된 거지만 이 맹자라든지 아니면 그 뭐 안영 아니면 공자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선비들 중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서양 소크라테스 제자 중에 플라톤이 이제 그 국가 폴리테이아에서 이 철인 정치 뭐 이런 거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특별한 게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그 의사한테 가듯이 나라의 병에 걸리면 그런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소크라테스 또 다른 제자 크세노폰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플라톤보다 어린데 이 사람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게 어떤 그런 특별한 지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그러한 능력,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잘하고 경영을 잘하고 뭐하고 하는 그 경영을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MBA라든지 어떤 특별한 경영학 코스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그런 복합적 능력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맹자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게 또 이제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나라 그 맹자는 추나라 출신인데 노나라 옆에 있는 건데 유학의 기풍이 강했거든요. 근데 제나라는 사실 관중이나 이런 안영 쪽 사람들이도 그 실사구시 쪽이 강했어요. 실무 뭐 염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경제 분배를 통해서 실리지. 네, 그런 쪽이어가지고 이 맹자나 공자가 제나라에 가면 힘을 잘 못 써요. 근데 이제 또 안영이나 이런 사람이 이제 견제했을 때 뭐 공자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애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주면은 네가 뺏겨. 다 먹힌다. 근데 또 공자의 그 많은 얘기들이 뭐 오소야천, 그 다능비사 이게 이제 내가 흑수저여가지고 온갖 알바를 다 뛰어서 일을 다 할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이 공자가 정치를 한다는 개념은 내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개념을 잘해가지고 훈련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지식이랄까요?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이제 예라고 하는 체계화된 지식으로 이제 대표된다.
근데 이런 뉘앙스라면 그 맹자에 왔을 때는 그게 인의라고 하는 어떤 더 추상화된 형태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인이라든지 하는 거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식,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좀 강하잖아요. 이라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상황에 맞는 어떤 그 방식들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좀 맹자는 조금 더 추상화된 형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맹자 전체를 보면 맹자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내걸지만 그것들을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현실적인 뭐 이런 거고. 근데 직학파의 좌장은 순자가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쪽 좌장을 맡은 게 아니라 순자가 하면서 예 중심의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서 직학파를 이끌어 갔는데 맹자는 인과 의잖아요. 의 중심이잖아요. 약간 추상성을 띠는 건 사실이에요. 안영이 그리고 공자를 비판했던 것이 자기의 이제 정치적 그 경쟁자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육아를 비판하면서 명분하고 추상적인 걸 가지고서 뭐 그 형식적인 어떤 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국가 경영을 하는 거면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제 나라의 이 풍습이나 이 문화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 돈만 주어지면은 오케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장사치가 좀 이제 실용적인 사고들을 펼쳤거든요. 그렇죠 뭐. 부국강병은 제 나라가 했던 거고 항상 제 나라의 눈치를 노나라는 봤거든요. 호시침침, 호시탐탐 제 나라가 노나라를 먹으려고. 근데 맹자 그 캐릭터라는 게 맹모 삼천지교에도 나오지만 이게 아니 모든 애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그 뭐라 그러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아이였다는 거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애들 하면 다 흉내내고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지 모방하지 않거든요. 어떤 애들은 이 뭐라 그러나 맹자같이 아니 맹자 어머니만 그때 3번 이사당에 갔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다 여기저기 가는데 파라군 간다고 다 이게 공부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 갔을 때도 그 분위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지. 공부하는데 집어넣어도 나는 혼자 놀 거야 하는 애들은 못 다니거든요. 근데 맹자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캐릭터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상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성격이라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되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저기 이 어떤 이 맹자 이 왕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 왕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 그 상황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약한 지점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뒤에도 이렇게 제인 관련 나오고는 거 보면은 이 제선왕 쪽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덕성 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데, 근데 맹자는 그것을 이제 좀 더 인의의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더 깊이 보는 게 뛰어난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초기인데 전국 초기죠. 전국 초기. 여러분 제선왕을 만났을 때 초기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좀 제선왕이 좀 싹수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배팅을 하는 거죠. 야, 좀 큰일 한번 해보자.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양해왕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양해왕은 이미 글렀거든요. 딱 오니까 하일이 오고 그러니까 컸구나. 첫 번 만남부터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맹자는 문나라에 가서 왜 유세를 안 했을까요? 문나라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좀 큰 데 가잖아요. 위나라, 제나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맹자가 어찌 보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힘센 나라로 간 거잖아요. 너무 또
진나라나 이런 데는 또 너무 멀고 멀고 안 통할 것 같고 그러니까 힘도 좀 세고 좀 통할 만한 나라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진나라 그 위나라 제나라 그러니까 국력도 있고 좀 문화도 있고 이런 나라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 제 맹자는 천하를 빨리 안정시켜가지고 백성들을 도탄해서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가능한 힘이 있는 나라를 찾아갔을지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나중에 등문공이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한 거죠 이제. 중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그 이제 그거잖아요. 네 나라는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업을 크게 하고 싶은데 그걸 안 되는. 그러다 이제 감옥가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뭐 고자 제자들하고 문답하고 뭐 이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 인사드리고 다음 편에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